일단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모든 여성분들께 하고 싶은 말인데, 제발 부모님이 말리는 결혼은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전부 다 제가 직접 선택한 거고, 그 결과 역시 저 스스로 떠안고 가야지요.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겠지만 결혼 기념일 한 번 챙겨보지도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글로 적으려니까 정말 전형적인 이혼 스토리이긴 하네요. 처음부터 너무 기우는 결혼이었고, 친정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틈만 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돌려서 말리기는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지는 않으셨어요. 처음 결혼 승낙을 받으려 남편을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직업이나 출신 대학교를 들으시면서 괜찮게 생각한 적도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남편의 가족 관계라던가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점점 친정 부모님은 제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뀌시더라고요. 시가족 형편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물론 시부모님 두 분 다 건강에 이상도 없으시고 최소한 자가로 주택 하나는 있으세요. 그렇지만 위로 누나만 3명에다가 결정적으로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형제들이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좋아 죽고 못 살아도 결혼은 현실이라고, 분명히 돈 때문에 나중에 마음고생할 거라는 친정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데 정말 후회만급이네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하잖아요. 제 경우에는 남편의 성장 배경이나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는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어떤 집안은 잘 살았다가 갑자기 망해버려 가난해진 경우도 있는데, 저희 시간은 아예 계속해서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지금이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만, 결혼할 당시만 해도 그런 주위 환경에서도 나름 성공한 남편이 대단하게만 보이더군요. 일남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난 남편은 힘든 가정 형편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돈 없는 걸로는 무시당해도 공부만큼은 무시당하기 싫어서 이를 악물로 공부만 했대요. 그러다 보니 성적은 항상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물론 등록금은 누나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남편 스스로 알바를 하며 충당했고요. 거기다 대학 4년과 군대에 있는 기간 2년까지 도합 6년 동안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꾸준히 취업 준비를 한 결과 모대 기업에 입사까지 부드럽게 연결을 한 거죠. 친정 부모님이 저를 만류하실 때 제가 반박한 근거가 바로 남편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계룡남이라고 하죠. 그 외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잖아요. 물론 시가의 경제적인 수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보다는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달라고 설득을 한 거죠. 결국 저의 간곡한 설득 끝에 부모님은 결혼을 승낙해 주셨네요. 시부모님이나 신우들은 정말로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남편이 결혼 전 모아온 돈으로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나 남편이 가지고 있던 금액이 결코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시잖아요. 작년만 해도 집값이 어떤 상태였는지를요. 그래도 저와 남편은 끝까지 저희 돈으로만 집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보면서 백방으로 집을 구하러 돌아다녔죠. 그런 저희를 딱하게 여기셨던 아빠가 하루는 그러시더군요. 자식이라도 하나 있는데 제가 고생하는 게 마음이 쓰이신다고요. 그러면서 대출로 전세를 구한다고 해도 혼수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고집했나 싶기도 하면서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네요. 그때 아빠가 제안하신 게 바로 아빠 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신혼집이 임시로라도 해결이 되고 저는 혼수도 정말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사고 일부러 돈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려 마음을 먹었거든요. 한 번도 아빠가 내어주신 그 집이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희 부부 둘 다 직장은 그래도 탄탄한 편이니 2년 바짝 모으면 어느 정도 길은 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진짜 저희만의 신혼집을 구해 들어가면 그때 혼수도 제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은 여기저기 텅텅 비었고 신혼집이라고 하기에는 휑한 모습이었네요. 오죽하면 결혼하고 처음 친정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
초라한 집안 내부를 보시고 엄마가 속상해서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위로하며 처음부터 내가 결정한 거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게다가 남편도 능력 있고 나도 괜찮은 회사를 다니니 앞으로 충분히 벌어서 만회할 거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20대 후반이고 남편도 이제 30대 초반 아니냐. 둘의 월급을 합치면 한 달에 7, 800이니까 금방 돈 모아 번듯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7, 800만 원이라는 돈이 꽤 큰 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결혼해서 살림을 직접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일단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으로 30만 원씩 드려야만 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니들이 무슨 용돈이냐며 한사코 거절을 하셨죠.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월 몇십만 원 들어오는 연금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3명의 신우들과 저희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4명이 형제가 매달 균등하게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결혼 전에 이미 남편과 상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만 돈을 보낸다면 저희 부모님 얼굴 뵐 면목이 없다고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저희 친정에도 30만 원을 똑같이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시부모님은 잊을만 하면 돈 들어갈 일을 만드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TV가 잘 안 나온다든지 시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더라 등등.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돈을 보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말만 안 했다 뿐이지 결론은 항상 저희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결말로 끝나는 겁니다. 결혼하고 경제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시부모님이 은근히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날엔 남편이 안절부절하면서 제 눈치만 살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그러냐 질문을 하면 그제서야 누나들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뭐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TV를 바꿔드릴까 한다고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되물어봅니다. 처음엔 저도 좋은 마음으로 몇 번 보태드렸어요. 지금에 와서야 시부모님이 상습적으로 그런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만 해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그깟 몇십만 원 아끼려고 서로 감정 상하게 하는 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잊을만 하면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달 드리는 용돈을 제외하고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저희 결혼식 할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그리 감정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보통 축의금은 집안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결혼할 때 돈 한 푼 못 해주셨으면 미안해서라도 축의금 정도는 저희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 끝나고 어머님이 오셔서는 직접 장부를 일일이 확인해서는 시가 쪽 친척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싹 다 걷어가셨어요. 위로 결혼한 누나께 셋이나 있는 집 막내 아들이라 딱히 시가 쪽 지인이나 친척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죠. 거기다 저희 신혼여행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주신 돈이 딱 2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때 아빠가 여행 경비에 보태 쓰라고 주신 돈이 200만 원이었거든요. 아무튼 마치 저한테 돈을 맡긴 사람처럼 중간중간 돈을 가져가시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점점 뻔뻔하게 느껴지고 싫어지는 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실 시아버지 연세가 올해로 63이십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아버님 환갑이던 해에 은퇴를 하셨죠. 여기도 할 말이 많은데 아버님이 다니던 직장이 무슨 부품을 화학약품으로 가공하는 공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는 보통 정년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학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자기처럼 기술로 돈 벌어먹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짱이라며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아버님이 은퇴를 하실 만큼 건강이 안 좋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 공장에는 이른이 넘은 분들도 제법 있다고 하신 걸 기억해보면 아버님도 충분히 지금도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딱히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시면서 왜 은퇴를 하신 건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더 최악인 건 시어머니입니다. 올해 환갑을 맞이하시는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사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이 어머님의 가장 큰 자랑거리시죠.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왔다 보니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아예 없으세요.
말로는 항상 당신도 누가 써주는 사람만 있으면 일을 하고 싶다고는 하시지만 한 번도 직접 알아보지는 않으십니다. 항상 말뿐인 분이세요.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시는지 저희만 보면 자기도 일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한 번은 제가 간단한 부업 같은 걸 알아봐 드진 적도 있거든요. 입만 열면 뭐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적어도 전화를 하거나 면접은 한 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이제 올해 60이시고 어디 편찮으신 데도 없는데 할 일이 왜 없겠어요? 크게 몸이 힘들지 않은 생산 공장에도 자리가 많고 마트나 백화점에도 어머님이 할 일은 넘쳐나는데 말이죠.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시부모님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노후 준비도 이미 끝내놓으셨지만 아직도 두 분 모두 쌩쌩하게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저도 슬슬 눈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 이후에는 시어머니가 당신도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냥 자식들한테 또 손 벌리고 싶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밖에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을 제외한 3명의 신우 역시 그런 시어머니와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3명의 신우들은 모두 아이를 낳고 집에서 전업으로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큰 시누이는 애가 벌써 중학생이에요. 근데도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업주부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허구한 날 징징대면서도 자기가 일할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틈틈이 집안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용돈벌이는 한다고는 하던데 일주일에 3일씩 3시간 일해서 3, 40 정도 번다네요. 애가 중학생이면 풀타임으로 직장 구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얼마나 돈 가지고 쪼아댔는지 큰 시매부가 퇴근하고 대리운전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벌이던 맞벌이던 그건 각자 알아서 선택할 노릇이지만 자기 남편을 투잡까지 시킬 정도면 본인도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살림을 열심히 살면서 불평불만은 없던가요? 그런데도 남들 하는 건 전부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건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나 똑같아요. 맨날 입으로는 힘들다 돈 없다 이러면서 수시로 외식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전국 팔도 놀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무슨 텐트 하나에 200만 원짜리를 샀다며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하루살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니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즐기면서 살 거면 대신에 돈 없다고 징징대지나 말던가 입으로는 투덜거리면서도 막상 행동으로는 있는 족족 써대는 꼴입니다. 그런 큰 시누이 때문에 결국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죽을 상을 하고는 퇴근을 했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누나들과 대화를 나눈 카톡을 보여주더군요. 가장 눈에 띄게 말이 많은 건 늘상 죽는 소리를 하는 큰 신우였습니다. 평소에도 그러니까 별로 신경은 안 썼지만 찬찬히 대화 내용을 보다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큰 심해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을 그만두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실직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못 드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는 엄마 아빠한테 용돈 못 드릴 것 같다며 앓는 소리를 하자 둘째랑 셋째 시누이들 역시 질세라 앓는 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서로 본인의 남편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겨루는 시합 같았습니다. 애 키우다 보니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학원 하나 보내는데도 버거워 죽겠다 등등. 아니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라도 뛰어서라도 돈을 버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도 자기들은 그냥 앉아서 신랑이 벌어다주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게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대화들이 한참 오고 가다 결국 그 화살은 저희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둘 다 회사도 좋은데 다니는 데다 신혼집까지 공짜로 해줄 만큼 처갓집이 부자아니라고 하면서 저희 보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한 달에 딱 100만 원씩 내랍니다. 100만 원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만 따지자면 그보다 더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제가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들이나 뭔가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 따위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미루기만 하는 거잖아요. 아직 연세도 많지 않으면서
자식들이 드리는 돈만으로 생활하려 하시는 시부모님이나 하는 거 없이 입으로만 불평불만투성이인 시누이들이나 제 눈에는 똑같아요.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커트해도 부족할 판에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지라고 묻는데 이게 나한테 물어볼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쩌긴 뭘 어쩌냐고 절대 못한다고 단칼에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딱 30만 원씩만 보내드릴 거라고 못을 박았죠. 앞으로 시부모님한테 들어갈 돈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로 줄어들 일은 없을 텐데 여기서 하나씩 양보하는 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들 평소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저희 부부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울게 뻔했거든요. 특히나 남편은 자기 누나들이나 부모님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마지못해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시누이들한테 그렇게 전했나 봐요. 다음날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진짜 살면서 들어본 욕들을 다 합쳐도 그날 들은 것만 못할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저를 너무 편하게 놔뒀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오하라는데 무섭기는커녕 가소롭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우리가 양보하자고 말하대요. 사실 며칠 동안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대로 쭉 살아도 될지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긍정적인 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우리가 형편이 제일 좋으니까 양보하자고 나서는데 이런 수준 낮은 집안이랑 계속 엮이는 게 맞나 싶더군요. 솔직하게 말해서 남편과 결혼하고 좋은 날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집부려 한 결혼이라 친정 부모님께 내색도 못하고 다른 누구한테도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말 한 번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닌 건 아니다 인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용기 내서 이런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30도 안 됐는데 괜한 미련과 고집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살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 말을 하며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당신이 양보하자는 말만 안 하고 꿋꿋하게 중심을 지켜줬다면 모르겠지만 신우들한테 항복하는 순간 당신 스스로 우리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거라고 말이죠. 남편은 그제야 화들짝 놀랐는지 이혼만큼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누나들한테 자리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30만 원만 보내도록 하겠답니다. 이미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쩜 저렇게 사태 파악을 못하는지 헛웃음밖에 안 나왔네요. 일단 살고 있던 신혼집이 저희 아빠 명의라서 남편은 시가로 돌려보냈고 저도 그냥 친정집에서 이혼할 때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협의 이혼으로 저희는 남남이 되었고요. 핑크빈 미래만 그리면서 고집부려 한 결혼인데 이렇게 끝나버려 후회뿐입니다. 남편에게 미련이 남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남네요. 돈 없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창피하거나 욕들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염치 없이 다른 사람의 돈만 쉽게 노리는 건 못 봐주겠더군요. 어찌 보면 질질 끌지 않고 이제라도 결단을 내린 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위안을 삼을래요. 저도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위로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힘내겠습니다.